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범수 위원장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때 네. 김범수 씨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이브의 SM 그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SM 주식은 장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씨 측은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사고 판 건데 무슨 불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주식 매매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카카오 총수에 의해서 지금 김범수 씨가 카카오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시와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검찰이나 이제 그 금감원 특사경 쪽에서는 메시지나 녹취, 증언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증언 진술 같은 건 좀 부족할 것 같고 메시지나 녹취록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확보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가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드린 거 보면 김 위원장 측에서는 어찌해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인이나 지시 없었다. 이 점을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구속의 요건은 어쨌든 범죄 중대성에 대한 소명 정도, 네.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야 되고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예. 지금 김범수 의장 측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이제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장래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부분하고 이 그러한 거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예. 직접 지시하거나 네. 승인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근데 어쨌든 관련해서 임원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정도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툴 것 같은데 이 이상 그 거래 정황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바로 소명됐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장내 시장 거래상에서 직전가나 상대 호가 대비해 고가로 매수 주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영장에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게 증거에 기반해서 소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주장을 뭐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고가 매수의 시세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전제하더라도 예. 네. 이 김범수 의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아마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김 위원장이 구속이 된다면 카카오 경영에도 큰 차질은 빚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쇄신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각 TF팀의 그 장을 예.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김범수 씨는 카카오의 총수이자 지금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예. 제3자를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카카오가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네. 이것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회사 매각 등의 현안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그 IT 회사들 지금 최대 화두가 AI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AI 개발에 있어서도 경쟁사들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복날에 경북 봉화에서 살충제를 음용해 중태에 빠졌던 피해노인 5명 중에 3명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조사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이 사건? 결정적으로 용의자가 특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객관적인 물증들, 즉 농약 성분이 이 묻어있는 어떤 용기 같은 것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어떤 범죄의 동기가 있는 용의가
용의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 용의자 특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당일 행적, 과거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그 진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용의자 특정의 중요한 이 단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용의자가 특정되면 용의자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용의자 집 주변에서 농약이든 성분, 농약을 뭐 구매하거나 이동하거나 당일 경로당으로 옮겼던 여러 가지 이 경위들을 확인하다 보면 예. 범죄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피해자 진술이 좀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로당에 있는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확인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유의미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복통 상해 원인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살충제. 그런데 그 살충제가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용기에 담겨져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용기가 누구 것이었는가?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것이었는가? 예. 아니면 경로당에서 일반적으로 돌려 쓰는 그런 것이었는가?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 용기에 손을 댔는지가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그 누구의 범행이었는지 누구의 소행이었는지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